인사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실전투자반 강의하고 있는 베니아 김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는요. 치열했던 3년, 행크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다입니다. 제가 처음 부동산 입문했던 순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왔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채팅으로 같이 공감하시는 부분이나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요. 질문 한 20분 받고 마무리 할게요.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베니아라고 하고요. 부동산 실전 투자자이고 작년에 있었던 행크스타 제1회 탑4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복재테크 칼럼니스트 그리고 제로 책 집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건설사에서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예비위원회 임원진으로 있고 현재까지 부동산 투자 약 30건 가량 해왔습니다. 혹시나 제가 말을 하면서 빠르거나 잘 안 들리거나 하시면 말씀을 꼭 해주세요. 일단 저도 부동산을 하나도 모르는 부알못에서 시작을 했고요. 무주택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콩콩다리님 기초 14기, 그 다음에 족장님 상가 기초반, 그러니까 행크에서 있었던 모든 수업을 2016년 4분기부터 1년간 학교에 나가는 것처럼 모든 수업을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의 취미를 적어봤는데요. 좀 생뚱맞게 무슨 제 취미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취미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취미는요, 이렇게 아파트를 브랜드별로 모으는 게 제 취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브랜드들이 다 저를 한 번씩 거쳐간 그런 아이들입니다. 다 제가 한 번씩 취득했거나 취득하고 있는 브랜드들이고요. 여기에 아파트 하나가 없는데 어떤 게 없죠? 이 채팅이 조금 더 늦게 떠서 제가 채팅을 늦게 확인하는데, 네, 맞습니다. 레미안이 없어서 이제 다음에는 레미안을 좀 모아서 이제 컬렉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자랑이었고요. 제가 왜 이렇게 먼저 제 자랑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한 번에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뒤로는 그 수십 번의 수백 번의 고민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크고 작던 그 수익이 났었고 그로 인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경험,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실력이 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특강이 목차고요. 제 특강의 주제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세 가지 스텝입니다. 첫 번째는 튼튼한 기초 다지기, 효율적인 공부 방법과 직장인의 시간 관리,
그리고 종잣돈 모으는 노하우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해 수익을 어떻게 실현했는지 경매로 제가 1년 안에 월세 500만 원 만드는 방법과 또 경매를 하면서 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패 확률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나만의 무기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분양권을 택했고 그 관련해서 부자 되는 포트폴리오, 쉽게 돈 벌 수 있는 분양권 투자의 3가지 비밀,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도 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스텝입니다. 튼튼한 기초 다지는 방법이고요. 부동산 투자는 일단은 그 파이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실패를 하면 그 타격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초 없이 이룬 성취는 단계를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그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튼튼한 기초 다지기의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대한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라입니다. 저는 행크 강의를 들을 때는 그 전날부터 어느 정도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이 강의에 참석해서 온전히 다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키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참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의장에는 최소 30분 내지 1시간 전에는 도착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주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제가 항상 앉던 자리에 앉는다거나 또 이렇게 여유 있게 커피 한 잔을 마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조금 서두르지 않고 그 강의를 좀 맞이할 수 있도록 좀 충분히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 복습은 없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한 번에 집중해서 수강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강의장에 기초반 수업을 들으러 갔었을 때 그 좀 늦게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았더니 그 뒤에 자리는 뭔가 되게 어수선하고 조금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최대한 그 강의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에버노트를 통해서 그때그때 강의 내용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과 스스로 또 질문사항을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행복재테크 강의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자리가 있으신가요? 저는 1년간 강의를 들으면서 항상 한 자리에만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항상 먼저 가서 내 편 앉으면 뭔가 더 집중이 잘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자리, 두 번째 줄의 벽, 이 자리에 딱 앉아서 노트북을 연결하고 열심히 집중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강의장에 먼저 도착하셔서 강의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공부 방법 두 번째는요, 일주일 내에 반드시 정리하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북을 통해서 에버노트로 그 강의 내용을 바로바로 정리를 했어요. 노트북으로 정리할 때 좋은 점은 내가 필요할 때 그 내용을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부분은 또 내 스터디 멤버들한테 뭐 일부 발췌해서 또 이렇게 공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저는 일주일 안에는 반드시 스프링 노트에다가 이 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프링 노트가 현재까지는 한 5권 정도 쌓였습니다. 네. 제가 글씨를 좀 잘 못 쓰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후기로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라도 카페에 정리하면서 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느꼈고, 그리고 내 하나의 또 투자 일기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돌이켜 봤을 때 나는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그런 걸 꼭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을 때 이제 고급밤 마지막 수업을 듣고 남겼던 후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라도 남겼어요. 2017년 6월이죠.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댓글을 남기고 하니까 감사하게도 당시에 사무장님께서 베니아님 반가웠습니다. 행크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아이디가 되길 기원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댓글에 힘을 입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는 습관을 기른다면 그게 내 자산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기록하시고 정리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틈틈이 이렇게 채팅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공부 방법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강의와 복습,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경험, 이 세 가지가 무한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그 콩콩나리님 책을 보면서 아이와 함께 공부했던 그 사진을 와이프가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 책자는 제가 뭐 등기권리증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모아놨던 책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경험이라고 봐요. 그래서 경험이 최고의 공부이기 때문에 내 투자금이 실제로 투입이 돼서 그 탈출까지 해봐야 진정한 내 지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번째로 책과 강의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게 비단 어떤 그 사람의 강의를 들음으로써 어떤 지식을 배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강의를 들음으로써 내가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한 가지만이라도 예방할 수 있으면 저는 그 수강료 이상을 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투자는 그만큼 파이가 크기 때문에 일단 내가 지식을 빨리 쌓아서 내가 리스크 방지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과 강의에는 돈을 결코 아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은 이 강의를 듣고 또 책을 보고 그걸 또 복습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투자금을 투입해서 경험을 하는 이것들이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게 최고의 부동산 투자를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은 부동산 관련돼서 여러 강의가 있을 텐데 반드시 부동산 강의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 분들에게 꼭 반드시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행크는 다 부동산 실전 투자자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 여기 훌륭하신 선생님들만 계시기 때문에 다 이 사람이
실제로 이론가인지 정말 투자자인지 그걸 먼저 구분하셔가지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요, 튼튼한 기초 다지기입니다. 직장인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하라입니다. 저는 이 네이버 캘린더나 그 다음에 뭐 캠스캐너라는 스캔하는 어플, 또 이제 드랍박스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특히나 이 드랍박스는 유료 프로그램인데 제 비서라고 할 정도로 이 드랍박스가 없으면 제 생활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드랍박스에 정리하고 또 그거를 필요할 때 꺼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괜찮은 유료 프로그램은 하나 가입을 하셔가지고 쓰시면 정말로 그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정 정리나 또 서류 정리, 자료 정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정 정리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사소한 거라도 좀 미리미리 적어 놨고요. 서류도 부동산 서류들은 이제 발생하면 바로바로 찍어서 스캔해서 드랍박스에 올리고 그렇게 정리를 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그때 정리를 안 하면 부동산 서류는 한번 잊어버리면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스캔을 찍어 놓고 바로바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일정이라도 캘린더에 꼭 적어 놓으시고 그 일정을 꼭 기한 내에 지키려고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101%의 법칙이라고 적어 봤는데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보통은 기한 내에 뭐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그 기준점에만 맞춰서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게 이만큼이면 내가 그보다 1%라도 더 추가를 한다면 남들보다 차별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원하는 기대감에 딱 그보다는 1%라도 더 공을 쏟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조금 결과를 내려고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채팅창에 쓰신 것처럼 정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꼭 잘 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떻게 이 드랍박스를 활용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사례를 항상 뒤에 넣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분양권을 계약을 할 때 매도를 해요. 네,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에서는 거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 분양 계약서와 신분증 계좌를 바로 쏘라고 하죠.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주시면 바로 입금하겠다. 바로 매수인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같이 사무장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같이? 네. 안녕하세요. 화이팅! 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인사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 원하는 서류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 매수자가 또 다른 물건으로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어, 그 사람한테 바로 보내줄 수 있게 이제 드랍박스에 항상 저장해 놓고 핸드폰에 저장해 놨다가 바로 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 정도는 셀프로 충분히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 서류들을 내가 그때그때 정리해 놓으면 어렵지 않게 내가 셀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무사에 맡기면 한 2, 30만 원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것들은 저장을 해놨다가 그때그때 제가 직접 셀프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직장인의 시간 관리 노하우. 두 번째는 전문가를 활용하라입니다. 제가 올 여름에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보좌관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업무를 도와주는 분들이 이제 보좌관이잖아요. 근데 그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관이 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사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각각 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는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내가 이걸 직접 다 한 번씩 셀프로 직접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우리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 관리 측면에서 다 이런 대출이든 등기 업무든 세무든 법이든 인테리어든 다 전문가한테 맡겨서 나는 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오히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저는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는 좋은 물건을 찾는 데 쏟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그 각 공정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그때그때 이 사람들이 그 기한 내에 또 적절한 금액 내에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제 코멘트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직장인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의 시간 관리 노하우 세 번째는 하루 4시간은 반드시 확보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나서부터는 취미와 또 친구 또 주말의 휴식은 다 단절시키고 오로지 이제 부동산 투자에만 온전히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시간을 내는 거는 사실 다 다르겠지만 출근 전 30분 또 점심시간 30분 또 출퇴근길에 또 1시간 우리가 뭐 팟캐스트나 뭐 녹음본을 듣거나 또 이제 퇴근 후에 또 한두 시간 정도 내면 충분히 내가 하루에 3, 4시간 가량은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내 인프라는 내 자신이다 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죠? 아이고, 잠깐 나오시나요? 버퍼링에 걸렸다고 하는데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네. 네. 버퍼링 걸리시면 한번 재접속 한번 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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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 인프라는 내 자신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다 나오시나요? 네. 어, 이, 이 내용은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문구인데요. 저도 네, 그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버퍼링 걸리시는 분들은 새로 고침 한번 해주세요. 네,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가 내 인프라는 내 자신이었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곳이 마치 내 어떤 모든 것 같이 처음에 느끼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되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되게 뭐 이제 대기업 다녔으니까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내 자신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걸 더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떠나게 되면 사실은 나 혼자 남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잣돈 모으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 저희 이모가 계시는데 저희 이모가 그 조금 재력가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때 대학교 때 이모님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모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이모가 말씀하시길 이모는 돈을 모으는 게 취미다. 예, 예,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지금 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종잣돈 모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돈을 모이는 취미를 가져라. 우리가 이제 소비와 여행에서 잠시 벗어나서 일단은 이 돈을 계속 이렇게 모아가면 어때요? 돈이 모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그리고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내가 투자금이 많아지니까 나와 경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돈을 일단 최대한 많이 뭉쳐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출에 대해서 그 돈을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대출인데 사실 그 대출에 대한 극복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투자 방법을 익힌다면 예를 들어서 5%짜리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투자 기술을 익혀가지고 그 투자 기술이 뭐 2, 30%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대출을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 기술만 확실히 익힌다면 또 대출도 내가 종잣돈 모으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숍에서 커피도 자주 사 먹고 우리가 흔히 요즘에는 외제차 보기가 굉장히 어디서든 쉽잖아요. 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해외여행 갔다 오시죠, 다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삶의 또 하나의 활력소고 나를 또 리플레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좋긴 좋은데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한 달에 우리가 100만 원을 쓴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4%대 금리로 3억을 대출하면 그게 한 달에 나오는 이자가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세이브하면 내가 3억 원의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소한 소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습관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잣돈 만드는 8가지 방법입니다. 이제 하나부터 8가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1금융 신용대출을 통해서 일단은 대출을 받고요, 저는. 그 다음에 제가 한 번씩 다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2금융 신용대출, 뭐 단위농협이나 시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이런 데서 또 대출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 1금융권, 카카오뱅크나 K뱅크 이런 데서 또 대출을 받으면 계속 이제 투자금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는 것들이 보험 또는 청약 예치금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도에 한 8, 90% 내까지 약관 대출이라는 게 돼요. 약관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이제 한도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담보대출을 또 받을 수 있고, 또 조금 내가 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P2P 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중금리 대출인데요. 이걸 통해서 한 금리가 한 7, 8% 정도 되는데 이걸 통해서 또 약간의 투자금을 모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투자금이 없으면 또 공투를 하죠. 네, 공투를 해서 내 투자금을 조금 더 적게 할 수 있죠. 제가 여기 1번을 비워놨던 이유는 뭐냐면요. 뭐 제 개인적인 성향이긴 한데, 저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좀 3년간은 정말 3년간은 그 올인하자, 투자에 정말 내 몸을 던지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무겁게 깔고 있는 게 어디에 있죠? 한번 채팅창에 한번 생각하시는 것들을 한번 적어볼까요? 내가 가장 무겁게 깔고 있는 것. 네. 뭐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이제 본인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깔고 있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선택 사항이에요. 제가 전 재산이 내 집에 깔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초반에는 이제 처가살이를 하면서 내 전세금을 이렇게 회수를 했죠. 그래서 그 돈으로 최대한 하면서 이제 한때 그렇게 해서 내 투자금을 회수해서 투자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는 내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정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예. 내 의지가 아직 확실히 쓰지 않은 거다. 네. 그 실제로 제가 약관 대출 받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청약 통장에 보통 1,000만 원을 넣어놓거든요. 근데 2.97%의 이율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았어요. 거치 기간은 2019년에서 2024년 5년이죠. 저는 이 3%의 이율을 내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약간은 핑계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어떻게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래도 조금씩 생각이 나시겠죠? 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텝 A, 튼튼한 기초 다지기고요. 효율적인 공부 방법, 집중해서 강의를 수강하라. 일주일 내에 반드시 정리하라. 그 다음에 강의 복습, 경험의 무한 반복. 그 다음 직장인의 시간 관리 노하우,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하라. 전문가를 활용하라. 하루에 반드시 4시간을 확보하라. 그 다음에 종잣돈 모으는 노하우는 돈을 모으는 취미를 가져라. 그 다음에 8가지 모으는 방법,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